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소멸하는 지방도시, 그리고 그 지방도시 인구수 10만 정도에 살고 있는 준의 일본 시골 마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처음 일본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이건 무슨 지방에 고립돼서 유배된 것 같은 상황이 오고요. 반강제로 나는 자연인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금 일본 시골 동네에 작은 엑스포를 구경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수가 17만 정도인데요. 한국의 대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 시골 마을이죠. 그리고 거기서 동네 엑스포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가 약간 날씨가 쌀쌀할 때라서 사람들도 별로 외출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처음 겪게 되는 멘붕은 일본 입사 시의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은 한 달간 일한 후에 받잖아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월급 통지서가 아직 손에 없으니까 첫 한 달은 괜찮다가 월급 받아보고 쇼크 받아서 쓰러지려고 그러죠. 근데 일본 와서 생활할 때 처음 딱 닥치는 광경,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 이런 촌동네에서 내가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을 겁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닌 센다이는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센다이가 시골이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등 50만 이상의 정령 도시가 아닌 일본 시골 마을에서 적응하는 건 처음에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일본 시골 마을에서 유배당한 기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당하고 갑작스럽게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외국 나와서 나는 자연인의 주인공이 되어서 혼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나고야 옆에 인구수 10만 정도의 소도시입니다. 당장에 제가 사는 곳은 버스도 없고요. 다행히 전철역에서 집에까지는 가깝지만 엄청난 시골이죠. 처음 사택을 배정받고 사택을 찾아가는데 주변에 논밭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소가 이게 맞는 건지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 사택이 이런 논밭 옆에 있다는 게 처음에 믿기지도 않았고요. 한 발 한 발 사택으로 걸어갈수록 200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속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일본에 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제조업 회사들은 시골 깡촌에 위치해 있어서 시골 생활은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습과 나무들 사이에 집이 있었는데 여기는 논과 밭 옆에 집이 있어.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이웃집 토토로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토토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그런데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 재미날 것 같죠? 한번 살아봐야 현실이 어떤지 이걸 정말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지금보다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어요. 동네 마트 20분씩 걸어가면서 장 봤고요. 전차 타고 출퇴근했고 다행히 그 당시 1년간은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 긴장해서 그랬는지 감기도 안 걸렸었어요. 감기라도 걸렸으면 일본에서, 아니 최소한 제가 있었던 곳에서 병원까지 전차 타고 갔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다행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살았던 곳은 어땠냐면요. 한국 정말 좋잖아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에 저희 집이 있었고요.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마트가 있었고 쇼핑몰이 있었고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종합병원도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 왔더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역까지 걸어가서 전차 타고 가야 되고 논밭을 지나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일본 오기 직전에 미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걸어서 어딜 가질 못해요. 일본은 그래도 역에서 내려서 걸어라도 가지. 미국은 차 없으면 마트도 못 가서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준, 너는 무슨 촌동네만 살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 미시건에 있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근처 나름 번화가였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집 운은 별로 없나 봐요. 미국은 집 앞에 논밭은 없어.
근데 그 대신에 사슴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는 산이 있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회사도 논밭까지는 아니지만 시골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골에 살수록 차는 필요해요. 차 없이는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쓸데없이 차 사는데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저처럼 슈퍼 경차 타면 됩니다. 경차 탄다고 깔보는 사람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한국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경차 탄다고 깔보던 말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내 인생 정해진 시간 1분 1초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감정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월급 받고 충격 먹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인데 차를 사야 되는데 이게 언뜻 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간 버텼습니다. 처음에 뚜벅이 생활을 했는데 그 시절은 정말 징그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발에 맨날 물집 잡힐 정도로 걸어 다녔어요. 항상 말합니다. 저는 친일할 필요도 없고 반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거지만 지방 소멸론, 인구 절벽, 서울 집중화 등등 여러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죠.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알아가는 게 거창하게 절대 친일 반민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거짓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본질적 이슈를 다 갈아먹는 그런 상황. 그게 저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절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시골도 한국과 비슷한데요. 한국과 똑같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인프라가 없고 인구수가 매년 감소하는 지방 도시, 소멸하는 곳과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일본의 지방도 1차 산업이 중심이 된 산골짜기, 바닷가 어업 도시 이런 곳은 인구수가 감소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2차, 3차 산업이 메인인 일본 시골이라는 곳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일본 시골은 지자체가 부자입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최소한 일본 나고야 주변의 위성도시들은 부자입니다. 나고야의 위성도시들은 전국적으로 지방 자립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 지방정부가 부자일까요? 이 지방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토요타 공장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장이 저렇게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시설관리, 협력업체, 납품업체 골고루 전국적으로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류는 물류대로 전국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다른 말로 참 복잡하고 효율성 떨어지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시스템은 토요타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전국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방에서도 공장이 많고 그 공장에서 지방 도시에 지출하는 지방세가 솔솔합니다. 지방 도시들은 인구수는 증가하고 세수는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세금 많이 낸다면서요? 일본에서 지방세, 세금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주구장창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지방세, 주민세, 이 주민세가 거주자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장도 주민세를 내요. 그리고 소득세와 연금까지 비교해보면 어느 곳이 더 많이 낼 것 같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세금에 관해서는 너무 길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소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 사랑하는 한국의 후배들에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지방세로 그 돈으로 무슨 혜택을 받는지 다들 안 들어보셨죠? 일본은 어린애들이 중학교까지 기본 무상 의료 정책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고등학생도 무상인 곳이 있어요. 애들 병원기, 갓난아기가 삐약삐약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든 말든 치료는 전면 무상입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공짜고, 어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 가도 공짜고,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미성년자들은 공짜입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한국도 유치원 무료죠? 그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으니까요. 한국도 정책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아동수당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받으니까 그것도 패스할게요. 애들 놀이시설 한국도 많고 일본도 넘쳐나기에 이것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10만 정도의 도시, 아니 5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은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 예술회관, 종합병원, 박물관 다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애들 놀이시설은 뭐 만들기 제일 편해서 그런지 엄청 많죠? 그리고 일본이 거의 매주 지방축제가 열려요. 그 축제, 지방행정비, 세금이 소요되잖아요. 한국 눈으로 보면 그냥 중앙집권화 해서 크게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은 작아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원도 많고 물론 공원이라고 해봤자 쬐깐한 공원들 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조그만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세 번째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 소도시들, 최소한 아이치, 나고야 옆 소도시들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전국적으로 봐도 인구수가 늘어난 건 도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입니다. 문제는 일본 전국적으로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죠. 소도시들, 이 소도시들 내부에서도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1차 산업이 위주인 지역들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의 소도시들이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빈집이 심각하다는데 그 실체를 투자 관점에서 같이 조만간 업로드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빈집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뻥을 치고 있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빈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프라요? 저는 방금 각 지방마다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 도서관, 예술회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병원은요?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종합병원 3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일본 국도는 속도 제한이 40km인데요. 이게 40km의 속도를 내고 10km 이내. 그 안에 종합병원이 3개 있다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교육요. 아이치에서 지방 공립학교 중에 전국 최고의 도쿄대 진학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카자키 고등학교라고. 얘는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 같은 일반 공립학교예요. 그런데 이곳에 다니는 애들은 도쿄 진학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것. 그리고 사립학교 중에 전국 최고의 의대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도 나고야 옆에 조그마한 위성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월세 내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저는 월세 내는 돈으로 집을 샀더니 지출 비용이 더 적어요. 집 관리해야 돼서 비싸다고요? 월세비가 비싼 게 그 월세집 관리하는 돈도 포함되고 거기에 집주인 수익률도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죠? 30년 된 일본식 아파트 5만 5천엔 내고 사느니 4만엔대로 35년 원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고 집을 샀어요? 대출 이자는 연말에 일본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요. 실제 지출 비용은 더 적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월세집에 산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저처럼 돈 아끼고 싶은 사람은 집을 삽니다. 왜? 월세 비용 절감하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지방이라서 인프라가 걱정이라고요? 저는 일본 지방도시가 인프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슈퍼 경차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쉽게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고흐의 그림을 구경할 수 있고요. 가끔은 교향악단이 이 시골 마을까지 와서 연주회를 열어요. 그게 부족하다면 옆 동네까지 차 타고 15분, 20분 가서 그곳에서 열리는 음악회, 전시회를 보면 됩니다. 일본에서 대도시에 살면서 고급차 타고 매일 소고기를 먹을 정도의 형편은 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제가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최소한 저의 삶의 가치에
충족하는 삶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 제조업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그 대기업 회사에서 외국으로 이직했던 이야기, 이것도 조만간에 올릴게요. 당장 30대, 40대 초반까지 한국 대기업, 갑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해보죠. 그런데 한국 대기업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 알면 무서울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